블루존의 비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에서 장수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지역은 오키나와 현이다.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사람이 많은 산은 5군데 블루존이라고 하는 90세는 물론 100세가 넘는 100세, 110세, 초100세 세계 5대 블루존은 그리스, 이카리아, 이탈리아, 사르데냐, 미국 로마 린다, 코스타리카, 니코야, 그리고 일본 오키나와 저기다. 블루존이라는 이름은 최초로 발견된 장수 마을인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의 위치를 지도에 파란색 매직펜으로 표시한 데서 유래했다. 사르데냐 주민이 100세까지 살 확률은 전 세계 다른 지역 주민의 10배 이상 높으며 로마 린다 지역 주민은 미국인 전체 평균 연령보다도 10세 이상 오래 산다. 그래서 이카리아 섬에서 3명 중에서 1명이 90세 이상 장수한다. 오키나와 현은 전세계에서 장수하는 여성이 가장 많이 사는 것으로 유명하다. 세계 5대 블루존을 면밀하게 분석했더니 장수 비결을 할 만한 9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평소 몸을 자주 움직인다. 오랜된 삶을 수간다. 스트레스를 피한다. 배부를 때까지 먹지 않는다. 채소 중심 식생활을 유지하고 고기와 가공식품을 적게 먹는다. 음주는 소량만 한다. 신앙에 관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 도움을 주고받는 동료가 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긴다. 이 9가지 장수 비결은 세계 장수 전 사람들의 식생활 블루존 9라고 한다. 생활 습관으로 가식하지 않는 것, 최소 정신 식생활, 가공을 피하는 것을 들 수가 있다. 오키나와 넋을지 않는 몸, 산화 스트레스 해소하기. 이제부터 오키나와 고령자의 식생활 데이터이다. 넋을지 않는 몸. 고령자의 식사는 대부분 쌀이 아니라 고구마, 자색 고구마가 주를 이룬다. 식사의 60% 이상은 고구마를 비롯해서 죽순, 무, 여주 같은 채소가 차지하고 33%는 곡물로 수소가 많고 쌀은 적게 먹는다. 생선, 고기 등 동물성 단백질은 거의 섭취하지 않으며 두부, 된장, 낫또, 푸콩 등 곡류의 식물성 단백질은 5% 정도로 소량에 불과하고 치질은 거의 먹지 않는다. 단백질이나 치질 섭취량은 장수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양이다. 신선 채소와 비타민 E가 풍부한 고구마,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건강 등을 섭취하는 것이 장수 비결일 수 있다. 현재 오키나와 식사는 고도로 소고화되어 있으며 젊은 사람과 고령자의 식사법이 전혀 다르다. 실제로 지금 오키나와에서는 베이컨, 햄, 살라미, 스팸, 소시지 등 가공육을 섭취하는 비율이 높고 남녀 모두 50대 이하에는 신체 비만 지수 25 이상인 비만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실제 연구에서도 오키나와 초고령자와 그 외 세대는 몸의 손상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인 산화 스트레스 비율이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오키나와에 사는 100세인 139명 실시한 이 연구에서는 고구마를 비롯해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 섭취가 몸속의 산화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것으로 가정했다. 남성에서 오키나와 지역의 연령대별의 혈증 가산화 지질 수치 비교를 하면 항산화 물질 100세인 식단의 공통점은 일본의 평균 수명을 기록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연령층은 60세이다 이상이다. 그 연령대의 사람들은 20, 30대 청년기의 지금의 젊은이들처럼 패스트푸드나 편의점 도시락을 즐겨 먹지 않았다. 아침은 밥과 된장국으로 소복하게 먹었고 기름진 식사는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러나 50년대 들어서면서 일본인의 식사는 크게 바뀌었고 프리에티칼 우리 몸속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장이다. 미토콘드리아는 혈액에서 산소를 흡수해서 에너지로 변환하는데 이때 프리에티칼이라는 활성산소가 생성이 된다. 세번의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장이다. 프리에티칼이 노화를 촉진한다는 이론은 1956년 제창된 이후에 이를 뒷받침하는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다. 프리에티칼
백세에는 세포막 내에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흔히 사람을 습관의 동물이라고 한다. 우리 몸에 배운 일은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을 할 때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항산화 물질을 먹는 것도 습관이 되지 않으면 계속하기가 힘들어진다. 노력이 필요하다. 건강식품 이야기 하나 더 이야기하네. 다크 초콜릿, 블루베리,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 콩, 시금치, 딸기, 청산화, 자동의 힘, 건강한 습관 실천하기. 새로운 일을 할 때에 사용하는 내 영역과 습관화된 행동을 할 때 사용하는 내 영역은 서로 다르다.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주로 전전두엽이라고 불리는 내 영역을 사용한다. 전전두엽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기억,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 미래 전망 등 고도로 정교한 정보를 처리한다. 이 부위는 의식적인 사고는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도 계속 일한다. 업무 중에 문득 전혀 관계없는 일을 떠올린다거나 하는 딱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일을 하는 가운데 정처 없이 오가는 사고를 마인드 원드림이라고 한다. 전전두엽에서 마인드 원드림이 이루어지면서 내 에너지를 계속한다. 이에 반해서 습관화된 행동을 할 때는 주로 기저핵이라 불리는 발생 단계상 오래된 영역을 사용한다. 이 부위에서 관장하는 행동을 할 때는 강한 의지력이 필요하지 않다. 사람은 머리로 한다고 해서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 동물이 아니다. 채소, 과일이 몸에 좋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잘 알고 있어도 식습관을 바꾸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매일 5컵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자는 테이크5 프로그램이 전국 미국 전역에서 시행되었다.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에게 매일 그만큼 과일과 채소를 왜 먹어야 하는지 중요성을 설명했고, 참가자 35%가 마땅히 실천해야 할 일임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얼마 후 실제로 먹었는지 조사해볼 때는 11%에 불과했다. 논리와 설명은 사람들의 단기적인 생각을 바꿀 수 있지만 습관적인 행동을 바꾸지는 못한다.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행동과 습관적으로 굳어진 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양은 전혀 다르다. 무거운 움직일 때 이런 어떤 행동을 습관으로 굳히려면 처음에는 작은 행동을 의식적으로 반복해야 한다. 반복. 에너지를 얻는 것과 노폐물을 내보내는 것은 건강한 세포를 유지하는 수리의 두 바퀴이다. 해독하는 것을 디톡스라고 한다.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서 해독, 디톡스. 해독도 매일 습관으로. 디톡스라는 단어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디톡스는 몸속에 쌓인 해로운 독성 물질을 배출한다는 뜻으로 이 단어는 영어의 디톡스, 해독에서 나온 말이다. 제거한다. 독소를 제거한다 하는 거죠. 잘 분해되지 않는 독소는 몸속에서 지질에 용해된 형태로 쌓인다. 들어간 독소를 처리하고 세포와 장기 해독이 두 바퀴라. 해독 그래서 장 건강, 몸속의 장기를 지키는 보디가드. 우리 몸속엔 해독 기관은 간이다. 간은 세포 수준에서 독소를 증오해서 독을 없앤다. 몸을 위해서 가장 독소가 많다. 바로 장이다. 첨가물이나 보존료, 산화질 등 식품에서 나온 염증 유발 물질, 소화가 덜 된 음식물 성분은 물론 장내 세균도 장에서 몸속으로 들어온다. 한마디로 간은 필터 같은 장기이다. 몸의 해로운 물질은 모두 그런다. 세균 등 유해 물질은 간 속에 존재하는 NK세포,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면역세포로 자연 살해세포라고 한다. NK세포, 킬러세포라고 한다. NK세포라고 한다. 대식세포. 앞서 이야기했듯이 일반적으로 독소는 지용성인 까닭에 그대로는 배출되기 어렵다.
간에서 지형성에서 수용성으로 바뀌는데 이때 포화합 물속에서 유해물질이 다른 물질과 결합하는 일로 해독작용이 하는데 이 과정을 거쳐서 독성이 제거된다. 소용성이와 독성이 없는 대사산물로 바뀐 독소는 혈액으로 침투해서 신장에서 소변으로 배설되거나 간에서 담즙 형태로 정속에 직접 버린다. 이후에 피부를 통해서 땀으로 배출되기도 하고 호흡을 통해서 기체 상태로 흘러나오기도 한다. 간은 몸속의 장기를 지키는 보디가드 같은 존재다. 몸속에 들어온 독소를 가장 먼저 처리해서 뇌와 심장 등의 다른 장기에 도달하는 독성 성분을 대폭 줄여준다. 간이 대사하는 독소는 식사에서 비롯된 것만이 아니다. 신체 기능 혹은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생물학적인 독소라 불리는 것도 포함이 된다. 암모니아 호르몬 LPS 그런 문성교 내독소 LPS 곰팡이독이 있고 곰팡이 검은 이런 것들이 다 독소로 아모니아 독소 같은 것이 있다. 간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독소들이 몸에 쌓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쉽게 상상할 수가 있다. 가공식품, 내복약 등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해야 한다 라고 했네요.